응용수학 특론 5번째 5장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적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테일러 급수 전개, 저저번 시간인가요? 저저저번 같은데 테일러 급수 전개를 통해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통해서 어떤 함수를 이제 무조건 막 테일러 급수 전개가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테일러 급수 전개를 통해서 다항식으로 어떤 함수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사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뭐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완전히 똑같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 어떤 구역에서 맞지 않는 경우, 어떤 구역에서 근사가 안 된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다항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 풀이의 급수에서는 테일러면 t죠. 풀이의 급수에서는 얘를 삼각함수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어떤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처음에는 주기를 갖는 함수, 왜냐면 사인, 코사인 자체가 주기를 가지니까 어떤 주기 함수에 대해서, 주기도 얘네랑 같은 주기인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아니면은 문제에 따라서 0에서 2파이라고 쓸 거예요. 이런 주기를 갖는 함수들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에서 2파이가 아니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가 아니라 더 긴 주기, 더 짧은 주기, 어쨌든 주기 함수긴 하지만 그렇게 다른 경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 영역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확장을 하면은 한 주기가 전체 그 실수 영역에 대해서 한 주기를 갖는, 그러니까 사실상 주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함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정의가 되면은 삼각함수의 합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풀이의 시리즈, 풀이의 적분을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풀이의 급수라는 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풀이의 시리즈니까 시리즈가 급수겠죠. 우선 주기가 2파이여야 되고요. 조건이에요. 주기가 2파이여야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다면은 걔를 풀이의 급수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이게 조금 그러면 여기 a0가 구태여 밖에 튀어나온 이유가 여기서 2분의 a0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0을 넣으면은 코사인 0은 어차피 1이긴 한데 얘가 a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n이 0인부터다 라고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가 a0 항은 여기 있지만 여기 n이 0부터다 라고 쓰면은 2분의 a0가 원래 풀의 급수식인데 걔가 안 나오고 그냥 a0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꼭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b0는 어디 갔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인 0은 그냥 0이잖아요. 그러니까 b0는 애초에 항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의 성질은 뒤에서 따로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네요. 사인 nx 0x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하고 BN은 각각 원래 함수를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곱해가지고 걔를 주기 안에서 적분을 한 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선 풀이의 급수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신 상태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풀이의 급수에서 아니면 다른 모든 함수들도 그런데 우리가 뭐죠? 저기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있잖아요. 그냥 사인, 코사인도 그렇긴 한데, 우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함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은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 항이 있고, 더하기 이걸 계산을 그대로 해 주시면은 얘는 그냥 fx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떤 함수 fx가 있다면은 거기 fx랑 f-x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fx라는 함수를 y축 대칭으로 뒤집어 준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걸 서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준 함수 더하기 서로 빼줘갖고 2로 나눈 함수. 그렇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y축 대칭이 되겠죠. y축 대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y축 대칭인 걸 영어로 우리가 이분 펑션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는 y축 대칭이 아니라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드 펑션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은 이분 펑션이랑 오드 펑션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분 펑션 부분이랑 오드 펑션 부분으로. 그러면은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도 따져보면은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이분 펑션 성분이랑 오드 펑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 펑션, 오드 펑션 분해를 들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어떤 함수든지 간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럼 풀이의 급수 전개에서는 이분 펑션 부분은 이게 되고요. 오드 펑션 부분은 이게 됩니다. 왜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뭐 똑같은 값이 나오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값이 나오는 사인 항이 있잖아요. 코사인은 원래 y축 대칭이니까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다시 x로 변환이 되는지, 그 다음에 사인 x는요.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이분 펑션 부분이랑 오드 펑션 부분을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어떤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 전개를 했을 때 이 함수는 딱 명백히 봐도 이분 펑션인데 라고 하면은 구태여 오드 펑션 부분 계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이게 명백하게 오드 펑션인 원점 대칭인 함수인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y는 x세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럼 얘를 풀이의 급수 전개를 했을 때 이분 펑션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추가로 배워야 되는 용어들이 부분 연속이랑 부분 유연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피스와이즈니까는 조각이죠. 어떤 조각에서 연속이 컨티뉴어스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각에서 스무스인데, 연속이랑 유연이라는 말로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속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에 끊어진 게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우리가 아마 앞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연속인 거.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모든 점에 대해서 같으면은 연속이라고 우리가 하죠. 유연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미분 가능이에요. 연속이 아니면은 애초에 우리가 미분의 정의에서 도함수의 정의죠. 근데 보시면은 얘는 극한이잖아요. 얘는 함수값이고. 그러니까 서로 같아야, 서로 극한이랑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여기 위에랑 밑에랑 오더가 h로 동일해가지고 미분이 성립하는 거죠. 극한이랑 함수랑 다르다면은 얘 값이 뭔가 큰 값을 갖잖아요. 유한한 값을 갖잖아요. 유한한 값을 가지니까 0에 가까운 h로 나눠봐야 값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다르면은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연속이 유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앞에 부분이란 말이 이제 붙는 거는 왜 붙었냐 라고 하면은, 부분은 어떤 전체 구간, 우리가 대개 함수가 정의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구간이 아니라 어떤 소구간,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구간을 땄을 때, 왜 소구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풀이의 급수 전개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소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기. 지금 우리가 주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소구간에 대해서 함수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좌우 끝점이 유한한 극한값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요. 얘는 안 되겠다. 그냥 할까요, 얘를? 소구간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해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 도함수값도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말고 어떤 소구간을 나눴을 때 소구간 끝점에서 유한한 극한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무한한 구간이니까 좀 비유가 적절치 않았는데, 소구간에서 극한값을 갖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0에서 4까지라고 할게요. 구간이. 그러면 얘는 중간에 값이 어떻게 되나요? 함수 개형이 2에서 특이점 갖는 건 확실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함수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구간 0에서 4까지 안에서는 얘가 0에서 4까지 안에서는 함수가 불연속점을 하나 갖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우선 그냥 불연속점 얘기고, 만약에 우리가 구간을 2에서 6까지로 바꿨어요. 2에서 6까지로 바꿨으면은 구간의 끝점에서, 구간의 끝점이죠. 왼쪽 끝점에서 유한하지 않은 극한값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제가 무한대로 띄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아까 함수 구간을 0에서 4까지라고 놨었으면은 애초에 연속이 안 되잖아요. 연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간을 2에서 6까지로 바꿨으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 구간을 2에서 6까지로 바꿨으면 함수 구간 내에서 정의된 구간 안에서는 연속인데, 연속이죠. 연속이긴 하지만 제일 끝에 어떤 게 있냐면 함수의 끝점에서는 유한하지 않은 극한값을 갖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부분 연속, 이제 스무스에 대해서, 미분 가능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이 함수는 아까 2에서 6까지의 구간 안에선 미분 가능해요. 실제로 미분은 가능은 한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얘는 스무스한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닫힌 소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 맞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닫힌 소구간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끝값을 포함을 하는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얘에서는 미분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미분을 하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여기 구간 안에서는 구태여 절대값 취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기 때문에 x가 2일 때는 y''이 정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간이 2에서 6까지인데 닫힌 소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열린 소구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부분 유연이라는 거는 닫힌 소구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서도 좌우 끝점이 어떤 하나의 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도 닫힌 소구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열린 소구간이면은 열린 소구간에서도 무한한 값을 갖기는 갖는데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네요. 얘는. 다만 우리가 임의로 함수를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함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함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게요. 그럼 2에서 4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좌우 끝점에서 유한한 극한값을 얘도 유한한 극한값을 갖는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게 얘는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닫힌 소구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얘도 미분을 해보시면은 2에서 미분값이 무한하게 같거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x 빼기 2 함수랑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미분값이 무한하게 되기 때문에 정의가 안 돼요. 그냥 그런 함수니까 얘도 피스와이즈 스무스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 개념을 기억을 하면서 풀이의 급수를 그럼 언제 쓸 수 있나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가 구간 마이너스 파이, 파이에서 원점을 포함한 마이너스 파이, 파이에서 부분 유연이면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지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더라도 얘 풀이의 급수는 함수 fx가 연속인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얘기 아직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수렴하고 혹시 불연속점이 있다면은 좌우 극한의 평균값에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에는 실제 풀이의 급수 적용한 얘기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따라 그리자면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구간 괄호로 쳐놨어요. 이거 열린 구간이란 뜻이죠. 애초에 열린 구간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닫힌 소구간에 대한 미분 가능 얘기를 하는 부분 유연은 여기 있구나. 부분 유연인데 여기 소구간이니까 사실 끝점은 우리가 신경 안 쓴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부분 유연이라고 써놨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의 주기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0이고 파이고 마이너스 파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부분 유연이니까 우선 미분 가능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닫힌 소구간에서. 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원래 이제 진짜로 나중에 풀이의 급수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함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극한으로 갖는 이런 함수가 나와요. 이제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시면은
앞에 fx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딱딱 떨어져 있는 그런 식이더라도 풀이의 급수 전개는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주기 2파이인 주기 함수가 구간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 부분 유연일 때 fx는 함수 f가 연속인 모든 점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저도 책에서 그대로 써오긴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부분 유연이면은 다 연속인데 왜 불연속점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면은 어떤 함수를 따라서 수렴한다고 하니까요. 그 함수의 개형을, fx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를 우선 알고 계시면 되고, 원래 함수에서 불연속점이 있다면은 이 부분 유연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연속점이 있다면은 그 점에서는 좌우 극한의 평균값에 수렴하는 그런 근사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이렇게 짝짝 톱니 모양으로 나온 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함수도 보시면은 나중에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따라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풀이의 급수는 기본적으로 사인이랑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걔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여기 끝에가 실제 함수는 뾰족하게 돼서 미분 불가능이더라도 풀이의 급수로 전개를 하면은 끝이 동그랗게 나오겠죠. 다만 그 동그랗게 되는 게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가 최대한 뾰족하게 변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로 나와요.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여기도 동그랗게 나오겠죠. 그래서 풀이의 급수 정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큰 관점에서 이해를 하자면은 풀이의 급수는 어떤 함수 f를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주기를 가진 어떤 함수를 그 하나의 주기 안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의 합으로 근사를 할 수 있어서, 그 근사를 했다는 게 급수로 나타낸 함수가 원래 함수랑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불연속이거나 아니면은 미분이 안 되는 함수 구간을 포함을 하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 불연속이나 미분 불가능한 구간을 포함을 하더라도 풀이의 급수 전개에서는 이거를 다 연속이고 미분되도록 근사를 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좀 우리가 다루기 힘들게 생겼더라도 풀이의 급수를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점이겠죠. 앞에 테일러 급수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테일러 급수에서는 이거 항이 들어가잖아요. n번 미분한 항.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함수는 테일러 급수를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풀이의 급수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좀 좋은 점이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열심히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긴 한데, 보시면 얘가 불연속이거든요. 여기요. 그러니까 부분 유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책에서는 정의의 부분 유연이라고 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함수가 딱 주어졌을 때 fx가 여기서 0을 포함을 하는 구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예제도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왜냐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얘 오드 펑션은 아니거든요. 아닌가? 오드 펑션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x가 0일 때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얘가 0이어야 오드 펑션인데, 하여튼 뭐 그거 빼면은 전체적으로 오드 펑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고 왔나봐요. 그래서 항을 봤을 때 사인 항은 남고 코사인 항 AN의 아까
이항이잖아요.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우리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얘가 AN이잖아요. 뒤에 코사인 NX가 또 붙고 그렇게 되니까 얘도 제가 잘못 헛소리를 했네요. 얘가 0, 코사인 N이 0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AN이고 그 다음에 얘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관련 얘가 기함수니까 코사인 우함수잖아요. 그러면은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하면은 걔는 우함수죠. 기함수죠. 그러니까 얘가 기함 오드 펑션이고 얘가 이분 펑션이니까 서로 곱하면은 얘는 오드 펑션이 나와요. 오드 펑션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럼 0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이 0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잘못 얘기했는데 코사인이 붙고 뒤에 여기 코사인이 붙고 말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bn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사인 함수가 붙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2분 펑션 곱하기 2분 펑션이 되겠죠. 오드 펑션 곱하기 오드 펑션.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네. 그래서 요거랑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구간을 0에서 파이라고 해놨거든요. 원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0에서 파이까지 해놓고 대신 뭘 했냐면 앞에 2를 빼줬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전개를 해줬을 때 이제 쭉 풀면 되죠. 어차피 사인 nx니까 우리가 원래 이건데 얘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게 된 거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fx 넣어야죠. 우리가 제가 또 까먹었는데. 근데 fx가 요 구간에서는 1이잖아요. 1이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맞나? 제가 또 거꾸로 썼네. 오늘 자꾸 왜 이러지?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부터는 그냥 적분해서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x dx라고 되어 있는데 뭐 y라고 하면 안 된다. 구간을 0에서 파이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얘를 뒤집어줬으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랑 같죠. 그렇게 되니까 앞에 이미 마이너스 1이 있었고 마이너스 s니까 서로 곱해주면은 그냥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같은 애가 되니까 앞에 2가 붙어요. 2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주시면은 그냥 부정적분 해가지고 정적분까지 갈 수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왜냐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n파인데 이제 코사인 자체가 함수가 이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n이 짝수면은 코사인 n파이가 1이 될 거고, 코사인 n파이 맞죠? 여기 n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1이면은 요거 빼면 0이니까 n이 짝수일 때는 0인 값이 나오고 n이 홀수일 때는 뭐 그냥 계산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0인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인 항들만 뽑아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bn에 대해서. bn이 하나의 n파이 분의 4라는 분수로 나타나니까 n이랑 상관없는 것만 앞으로 빼준 거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2n 빼기 1도 집어넣었죠. 홀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찾아보자면은, 여기까지 계산됐을 때 우리가 앞에서 푸리에 급수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불연속인 점에서는 양극한의 평균이 나온다 했어요. 그럼 불연속점이 x가 0일 때가 불연속인데 양극한이 1이랑 마이너스니까 평균은 0이잖아요. 실제로 x에 0을 넣으면은 사인 0이니까 0이 돼서 f 푸리에 급수 계산한 게 0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푸리에 급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불연속인 점에서도 푸리에 급수는 불연속인 점에서도 함수값을 원래 함수가 불연속인 점에서도 푸리에 급수는 함수값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얘를 m을 키워가면서 그려보시면은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를 따라가긴 하는데, 원래 여기는 단절돼 있잖아요. 불연속인데 거기도 이렇게 이어가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우리가 미분 가능하게 근사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디리클리 테스트를 다시 들여올 텐데,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급수에 대해서 디리클리 테스트를 할 때 얘가 실제로 수렴을 하냐 마냐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수렴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하나는 단조 감소함수여야 되고, fx는 단조 감소함수여야 되고, gx는 뭐였냐면은 유한한 적분값, 부분 적분이죠. 부분 적분을 했을 때 걔가 유한한 값을 보이기만 하면 됐어요.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실 테니까. 그러면 요 함수를 들고 와서 디리클리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근사를 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을 하는지 하기는 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은 bm 자리가 요 사인 함수 빼고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2m 빼기 1이겠죠. 그러면 얘가 우선 양수인 것도 확인을 하고 단조 감소인 것도 맞죠. 감소하니까 계속. 그래서 bm 자리에 얘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에 대한 여기서 급수로 했네요. 디리클리 테스트를. 뭐 그래도 똑같은 거죠. 얘는 단조 감소 수열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단조 감소 수열인 거고, 얘는 부분 합이 있는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는 뭐 부분 합을 못 구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한으로 발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간이 주어지든 부분 합은 구할 수 있어요. 다만 무한으로 x가 무한으로 가고 있을 때, 아니면 n이 무한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안 하는 거죠. 진동을 할 뿐인데 우리가 부분 합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m이 무한이 아닐 때, 여기 보시면은 유한할 때, 그러니까 얘는 유한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 두 개 곱으로 나타난 급수잖아요. 단조 감소 함수랑 유한한 부분합을 갖는 단조 감소 수열이랑 유한한 부분합을 갖는 수열이랑 그러니까 서로의 곱으로 나타나니까 풀이의 급수도 수렴을 한다라고 디리클릿 테스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밑에 부분은 그래서 그럼 실제로 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거든요. 사인 얘가 유한하냐 뭐 이제 그냥 말로 하자면 사인 함수니까 얘가 우리가 어디든지 값은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걔네끼리 유한한 값을 구할 수 있죠. 유한한 애들끼리 더하면 유한하다라고 말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를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허수 제곱 익스포넨셜 함수의 허수 제곱을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 있었고 그 오일러 공식에서 허수분만 취하면은 그게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를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전개를 했죠. 실제로 전개를 하면은 왜 이 함수에서 이 꼴이 나오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위에 있는 지금 시그마에 들어있는 애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애거든요. 이게 그냥 주어진 식이니까 시그마에 있는 애는 이게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얘를 구하고 싶다면은 얘를 여기 밑에다가 그냥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 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쭉 전개해가지고 풀어주시면은 허수부만 취하면 되니까 값이 이렇게 나와요. 합이 SM이 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한 게 m에 얼마가 들어가든 얘는 무한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겠죠. x가 얼마냐가 아니라 지금 m이 얼마냐에 대한 문제예요. x가 0이면은 물론 이게 계산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SM 자체가 어떤 수렴을 하는 문제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m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유한하다라고 보고 x0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다시 아까 살짝 넘어갔던 x가 0이 아닐 때는 모두 다 유한한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x가 0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우리가 뭐 계속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x가 0이면은 요거 전체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x가 0이면 얘 전체가 0이 되니까 그냥 1이 되잖아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그러면 2를 100번 2를 n개씩 더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허수부 구해봐야 값이 그냥 0이죠. 그래서 얘일 때도 이 허수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함수 자체가 0이기 때문에 허수부가 없게 되는 거죠. 0 플러스 0i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x가 0이든 0이 아니든 우리가 이 풀이의 급수를 구하는데 필요한 사인 함수가 유한한 부분합을 갖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진짜로 얘는 유한한 부분값을 갖는 거고 얘는 단조 감수인 거 이미 보였으니까 서로 곱하면은 풀이의 급수도 반드시 수렴을 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풀이의 급수가 수렴하기는 하냐 라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비교 테스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는 우리한테 주어진 풀이의 급수죠. 그 항이랑 그 다음에 발산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열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렇게 보면은 발산하는 거 맞죠? 그럼 이거 의미가 없는데 왜 책에다 이렇게 썼을까? 아마 비교 테스트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려고 책에서 들고 왔나 보죠. 왜냐면은 이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K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x가 무한으로 가면은 이게 비교 테스트가 부동어가 뒤집어지나? 얘도 어차피 k도 똑같이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별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sin 2a x랑 k랑 같은 오더랑 간다고 치고 얘는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건 항상 성립은 하긴 하는데, 근데 애초에 얘가 발산을 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것보다 작다는 게 뭐 딱히 우리한테 의미를 갖진 않죠. 수렴한다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수렴을 안 한 컴패리즌 테스트는 했는데 수렴은 안 하더라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디리클리 테스트를 통해서 수렴하는 거는 보였어요.